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이 여러 지역 현안 문제를 건의했는데 가장 먼저 건의한 현안이 언양에서 범서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윤석열 도로로 이름 짓고 싶다면서까지 간절함을 내비쳤는데요. 언양에서 범서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김용한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울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언양 범서 우회도로 개설을 요청했습니다. 울산고속도로를 무료화하는 일반 도로와는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고 국도 24호선은 만성적인 정체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회도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통의 분산 효과를 좀 가져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을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은 저희들 울산 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윤석열 도로 1호로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도로는 언양읍 송대리에서 범서읍 서사리를 잇는 길이 14.4km 4차선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약 7천억 원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됩니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의 4차와 5차 국도 건설계획 반영을 추진했지만 경제성이 낮게 나오면서 실패했습니다. 두 차례 모두 비용 대비 편익값이 경제성 판단 기준인 1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도 24호선 주변 상황이 크게 달라지면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6차 계획에서는 1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도 24호선 주변으로 선바위 공공주택지구와 도심융합특구, 태화강변 공공지구와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4호 국도 주변으로 개발 계획이 많이 들어왔으니 저희들 판단으로 아마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도로 개설 필요성에 대한 논리 개발을 위해 올해 타당성 조사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대규모 국비 투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간을 쪼개서 단계별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언양범서 우회도로가 장기적으로 2회로와 연결되고 북구 강동까지 연장돼 울산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한 달 만에 급등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 울산 지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지난달 대비 20.6포인트나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이단 규제 완화에 울산 지역 분양시장 매수 심리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주택산업연구원은 울산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지난해 10월 26.7까지 내려갔지만 이달 들어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전국적으로 2,85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기간 울산에서도 95명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습니다. 적발된 불법행위 가운데는 원래비나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건설 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와 채용이나 장비 사용 요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동구청이 조선업 경기 회복으로 인한 기술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울산 조선업체 현장 견학과 취업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울산 조선업 도약센터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선박건조 과정 견학과 취업 설명회, 기술교육원 교육과정 안내 등으로 진행됩니다. 어제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월별 선착순 45명의 참여자를 모집하며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구 반구동에 중학교를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은 어제 최성부 울산시 부교육감과 김명환 행정국장을 만나 가칭 내황중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위원장은 반구동에 중학교가 없어 내황초등학교 졸업생들이 남해중학교와 가운중학교 등 장거리 학교에 배정을 받고 있다며 교육부의 심사 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인근 고등학교 내에 소규모로 중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가 울산시 교육청의 초등학교 아침 돌봄 운영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아침 돌봄 교실 시범 운영에 대한 논의가 돌봄 전담사나 학교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돌봄 전담사들의 의견과 준비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침 돌봄을 위해 아이들의 등교 지도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고 초등학생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 써야 하지만 교육청의 계획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수 없다며 빠르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주군이 5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옛 언양 시외버스 터미널의 부지 매입을 재추진합니다. 지난해 울주군은 옛 언양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감정평가액인 175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업체 측이 거부하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울주군은 기존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이 이달에 만료됨에 따라 다음 달 감정평가액을 다시 채정해 업체 측과 재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남구청이 옥산공원과 굴화공원, 햇살공원 등 도심 내 노후 어린이공원 3곳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구청은 어제 공원별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계획과 건의사항을 주민들과 공유했습니다. 남구청은 예산 12억 원을 투입해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옥산공원과 구라공원은 모험놀이공원 컨셉의 이색 놀이공간으로 햇살공원은 정원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전 9시쯤 남구 여천천에서 물고기 30여 마리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청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이례적으로 물고기떼가 멀쩡히 헤엄쳐 나갔는데요. 구청에서는 산소량이 부족해 잠시 기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의 여천천 하류입니다. 잉어가로 추정되는 물고기 30여 마리가 배를 드러낸 채 무더기로 떠 있는 장면이 시민들에게 목격됐습니다. 여천천 물 주위에 고깃대들이 여러 마리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봤더니 수질 검사하는 거 한다고 물 채취도 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아무도 악취도 심하게 났어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구청 직원들이 뜰채로 물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폐사한 줄만 알았던 물고기떼, 뜰채로 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헤엄칩니다. 구청은 이 같은 이례적인 현상을 두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산소량이 부족했을 거라 추정하고 여천천 용수 공급을 늘린 상태입니다. 남구청은 혹시 모를 수질 오염 가능성을 고려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도 의뢰했습니다. 남구청이 여천천에 대해 2,760억 원 규모의 통합하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물고기 서식 환경과 수질 문제도 더 촘촘하게 챙겨야 할 부분으로 지적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시 해외사절단이 어제 태국 방콕에 위치한 UN 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를 방문해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울산시 해외사절단은 김종진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표와 면담을 갖고 기아 퇴치와 개도국의 농업과 농촌개발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역할을 등 논의했습니다. 해외사절단은 울산의 공적개발 원조자원을 활용해 경제구조에 부합하는 원조를 통해 국제개발 협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 지오센트릭이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연내 착공합니다. 이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SK 지오센트릭 울산 공장에 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SK 지오센트릭은 지난해 10월 합작법인 계약을 체결한 미국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사와 연내 착공을 목표로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은 오는 2026년부터 상업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동부소방서가 산불 취약 시기인 봄철을 맞아 산불 진압 현지 적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동부소방서는 어제 산림 인근에 위치한 동구 서부동 세남마을에서 주민과 함께 소화장치 사용법과 불법 소각행위 교육 등 소방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봄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화재 발생률이 높은 시기로 울산시에서는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 중이며 이번 훈련도 이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가 해빙기를 맞아 일반 산업단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반천과 봉계, KCC와 GW 등 12개 일반 산업단지의 옹벽과 사면 등 74개 취약시설물입니다. 울산시는 균열이나 파손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즉시 보수와 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울산의 청년 정책과 청년 관련 소식을 홍보하는 청년정책 홍보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울산에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울산시는 심사를 거쳐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홍보단은 4월부터 8개월간 SNS 등을 통해 울산시의 청년 정책을 공유하거나 콘텐츠를 만들어 소개하는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는 7월에 열리는 울산 미래교육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울산 미래교육 박람회 지원단은 교장과 교감, 교사 등 25명으로 구성됐으며 미래형 교육 환경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 모델 개발, 공개 토론회와 부스 운영 등을 지원하는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울산 미래교육 박람회는 7월 14일부터 4일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편상훈 울산연구원장이 대통령직 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편 원장은 1년 임기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울산 지역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하고 울산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정부와 울산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편상훈 원장은 울산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순 소방중감이 오늘자로 울산시 소방본부장에 취임합니다. 이 신임 본부장은 1995년 소방간부 후보로 임용된 이후 경남 합천 소방서장과 소방청 119 구조과장, 소방청 기획재정 담당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재순 신임 본부장은 안전하고 행복한 울산을 만드는 데 소방력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